남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념품 가게에 들러 드림캐쳐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저는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드림캐쳐 하나 달아놓으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구입하게 되었어요. 9평 정도 되는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드림캐쳐를 어디다가 달아놔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 머리맡 쪽에 액자를 걸어놓았던 못에 걸어두게 되었어요.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신기하게도 새벽이 넘어서야 잠이 드는 편이었는데 일찌감치 눈이 감겼습니다.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드림캐쳐 덕분인지 오랜만에 개운하게 잠을 잔 것 같다고 했더니 구매하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불면증이 해소된 것처럼 편안한 밤을 보내게 됐을 때였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늦잠을 잘 생각으로 잠이 들었는데 웬일인지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평범한 천장이 보였고 아무 생각 없이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창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기도 했고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닌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확인했는데 창문은 그대로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순간 내가 꿈을 꿨나? 싶어서 다시 누우려는데 벽에 걸려있던 드림캐쳐가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창문도 닫혀있고 바람 한 점 없는데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이상한 기분에 드림캐쳐를 손에 들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대로 다시 걸어놨습니다. 요새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는데 잠이 덜 깨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남자친구와 제 원룸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날도 술 한잔 할 생각으로 배달 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매운 게 땡겨서 떡볶이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현관문 노크 소리가 들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길래 잘못 들었나 하고 인터폰을 껐는데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현관문을 열어서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장난을 쳤다기에는 이렇게 빠른 순간에 노크를 하고 도망가는 것이 가능하긴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부쩍 착각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 몸이 허해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더 이상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길래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퇴근을 했는지 번호키를 누르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한잔하면서 제가 여태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니까 자꾸 그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서로 자정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서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가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기척이 들렸는데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길래 눈을 떴더니 남자친구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답답한 게 싫어서 항상 벽 쪽에는 남자친구가 자고 저는 바깥쪽에서 자는 편이었거든요. 분명 인기척이 들렸는데 남자친구 상태를 보니까 애초에 일어난 적도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진짜 병원을 가봐야 하나 싶어서 다시 자려고 몸을 돌렸는데 바깥쪽에서 어떤 여자 형체로 보이는 누군가가 저를 향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그 여자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를 깨우려고 몸을 움직이려는데 갑자기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로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질려 눈동자만 움직이고 있는데 여자는 저를 향해 천천히 기어왔어요.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볼 수 없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여자는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몸을 끌며 천천히 다가온 여자는 제 얼굴 바로 옆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서서 눈동자 하나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눈동자가 기이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한참 눈을 굴리던 여자는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목말라. 그리고는 저를 향해 입을 찢어지듯이 웃었는데 입안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져 여자가 입고 있던 흰색 원피스가 빨갛게 물들어져 왔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이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줘봤는데 여전히 몸은 굳어 있었고 기괴한 소리를 내며 웃고 있었던 여자는 또다시 제 귀 속에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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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말라.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뜨게 된 건 남자친구가 저를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순간 어제 일이 떠올라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떨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어젯밤 내내 하루 종일 앓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잠결에 들은 거라 제대로 확인은 못했지만 그 소리가 밤새 이어져서 혹시 몸살이라도 난 거 아니냐고 걱정했다고 해요. 저는 어제 겪었던 일들을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요새 신경 쓰는 일이 있냐고 스트레스 받아서 자꾸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걱정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악몽을 꿨다거나 이상한 것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정말 제 문제인 것 같아서 주말이 지나면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집 근처 산책로에서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기 위해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안 하던 기도까지 하고 남자친구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죠.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저는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몸은 잠을 자고 있는데 정신만 깨어난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방 쪽에서 어제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자친구를 끌어안고 잠이 들어서 저는 주방을 등지고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주방과 방 사이에 문이 하나 있는 구조였는데 그 문을 손톱으로 계속해서 긁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여자가 목말라, 목말라, 목말라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잠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참 그 여자의 목소리에 몸을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방 쪽으로 뛰어가 문을 활짝 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저도 몸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무슨 식은땀을 그렇게 흘렸는지 남자친구가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주방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자기야, 들었어? 어떤 여자가 여기 주방 문을 막 긁으면서 목마르다고 하는 소리 말이야.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구나 싶어서 또다시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반응을 보고 힘이 풀렸는지 자리에서 주저앉은 남자친구는 한참 그러고 앉아있더니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자꾸 이상한 일을 겪게 되나 싶었는데 나까지 겪은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집이 터가 안 좋나? 그렇다고 하기엔 우리 여태 멀쩡했잖아. 제가 이곳에서 지낸 지도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주말마다 잠을 잤는데 그때마다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악몽은 시작되었고 하루하루 저와 남자친구의 행색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무당까지 집으로 불러서 저희가 가위에 눌리는 이유를 찾고자 했어요. 그때 무당은 집터에 귀신 하나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당장 이사를 가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태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이사 가기 전에 그 무당에게 지금 이 집은 안전한지 확인까지 받고 이사 갈 집을 결정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사를 무사히 마치고 남자친구와 저는 차츰 안정을 찾으면서 더 이상 그 여자를 보는 일이 없게 되어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주 정도 지났는데
집 정리를 하다가 이사 박스 하나가 남아있길래 열었는데 겨울 옷들과 제주도에서 구매한 드림캐쳐가 들어있더라고요. 악몽에서는 벗어났지만 제 불면증은 여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드림캐쳐를 머리맡에 걸어두고 정리를 끝낸 후 잠자리에 들게 되었죠. 잠이 든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는데 또다시 그 여자가 제 눈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워있는 저의 머리카락을 까맣게 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찢어질 듯이 웃으면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없었고 혼자 자고 있는 상황이라 두려움은 극도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눈을 뜬 상태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손톱으로 제 다리를 미친 듯이 긁기 시작했어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도 직접적으로 몸에 손을 댄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는데 오늘은 그날들과 다르게 제 몸에 접촉을 하고 있었죠. 다리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신음소리만 겨우 흘러나올 정도로 고통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기절을 한 건지 밤새 괴롭힘을 당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황급히 몸을 덮고 있던 이불을 거두자 제 다리에는 선명한 손톱 자국들로 가득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위험할 것 같아서 집을 나갈 차비를 했는데 문득 벽에 걸려있던 드림캐쳐가 눈에 띄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저희 집에서 새롭게 들인 물건이라고는 드림캐쳐밖에 없었기 때문에 혹시 저것 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남자친구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드림캐쳐를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려다가 찝찝한 기분에 공터에 가서 직접 드림캐쳐를 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좋은 의도로 구매해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에 태워 없앨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지만 드림캐쳐를 없애고 나서부터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일을 겪게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 불면증은 병원에 방문해서 약을 통해 치료를 진행 중이고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보니 그 무당은 사기꾼인지 괜히 이사를 가라고 해서 쓸데없는 지출만 늘어나게 되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